명나라 수군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고금도에 진을 치고 있을 때인데요. 명나라 수군 병사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막 전부 다 뺏고 못 살게 굽거든. 그럴 때 이수신이 명나라 그때 수군의 총대장이 진린이 있거든요. 진린한테 항의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신 군대하고 같이 못 있어. 따로 떠나겠다. 진린은 이수신이 떠나면은 자기가 살 수가 없겠거든. 가지 마라. 이수신은 그러면은 당신이 내한테 약속해라. 무슨 약속? 다 들어줄게. 내가 내 백성을 해치는 너희 군사들은 내가 처단할 권한을 달라. 진린이 준다. 그래서 백성을 보호합니다. 진리는 이수신 위입니다. 진리는 명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진리라는 사람이 서울로 한양으로 가면요 선조가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요 절을 합니다. 절을. 이 왕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수신은 왕 밑에 한참 밑에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수신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는 데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이수신의 국민의 사랑은 대충 느껴지겠죠. 그 이제 전남의 옥가 지방을 지날 때는 옛날에 말을 타고 가는데요. 옥가 지방에 피난민 일단이 막 오는 거예요. 이수신은 그때 이제 다시 삼도수군 감옥 생활을 하고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돼서 없는 군사를 끌어모아야 될 절박한 시기입니다. 가는데도 막 피난민 일당이 온단 말이에요. 이수신이 비켜라 나라 일이 급하다고 통과하는 게 이수신입니까? 절대 그래 못하죠. 이 사람은. 이수신은 왜 싸우는데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 그죠? 그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말에서 굽어보고 얘기를 안 합니다. 말에서 내림. 그리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럽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어찌든지 숨어서 목숨을 보존해라. 그거는 제스처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술은 안 됩니다. 이수신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수신은 참 국민을, 백성을 사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직사랑 보면은 보통의 그때 이 사직사랑은 충으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왕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사직에 대한 충성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수신은 보통 개인의 사람에 대한 충성은 비굴하거든요. 이수신은 충을 바치며 하는 점도 비굴한 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신은 자기의 사리사욕 출세를 위해서 왕을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수신의 나라에 대한 사랑은요,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이수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고 말을 못합니다. 아내의 생일을 챙겨줄 만큼 400여 년 전에 아내를 사랑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말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조카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 이수신의 형이 둘이가 먼저 죽었는데 그 조카와 형수들을 이수신이 끝까지 다 챙겨줍니다. 자기 자식들보다 먼저 결혼시키고. 이 사랑이 어떻게 백성 사랑, 나라 사랑으로 연결이 됐냐 말이에요. 그죠? 이수신의 그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부하 사랑으로 넘어가고 부하 사랑이 국민 사랑으로 백성 사랑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말이죠. 아주 순수합니다. 아주 순수합니다. 하나로 순수해서 계산된 두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답만 여러분한테 하나 던져보고 여러분이 한번 궁구하고 연마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수신의 리더십의 뿌리는 정성이라 부르는데, 정성은 3단계로 발현이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일이 있기 전에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일이 있을 때는 전심전력 그 일에 집중하고, 일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에 대해서는 내몰라라 한다. 이게 정성스러움입니다. 이런 내용은 중용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정성의 3단계거든요. 이수신은 철저히 준비하지요. 제일 큰
이순신이 1년 2개월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에 전라자수사로 와서 전쟁 하루 전에 무엇을 만드는 줄 아세요? 거북선이 완성됩니다. 하루 전에. 이거는 하늘이 이순신에게 준 선물이에요. 만약에 그 완성이 그 시기를 지났다면 거북선 전쟁 중에 서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성이면 뭐죠? 감천. 하늘이 이순신의 정성에 감흥한 것이고, 딴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 아닙니다. 정성이 지극한 데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다. 그 다음에 이순신은 일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전념합니다. 이순신 전략은 제일 먼저 나가는 옥포 전략에서, 옥포 전투에서도 이러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죽기로서 싸웠다. 이게 이순신의 기본 전략이에요. 뭐 특별한 전략,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유명한 명랑해전에는 어찌합니까? 죽으려 하면 살지만은 살려고 너가 노력하면 죽는다. 너가 오늘, 내일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살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계속 이순신은 최고의 정성을 죽음에다 갖다 댑니다. 사람이 명을 끊고 나오는 사람들을 감당을 못합니다. 명을 걸고 나오는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순신이 글을 쓰고 나서 수계를 놓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심을 해줬습니다. 일심.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부터 수양을 해서 일심으로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순신의 내면에 흐르는 기본 가치 중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의 마지막은 일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이순신이 처음 출전할 때, 옥포해전에 출전할 때 선조에 주는 장계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 흉악한 왜적을 전부 다 무찔러서 나라의 원수를 전부 갚고자 하나.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이기고 지는 것은 신이 헤아릴 바가 아닙니다. 그건 하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냐? 목숨을 걸고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라톤 선수가요, 42km가 뛰고 와서 아직도 나는 힘이 남았다고 2등 한 사람이 그런 사례를 하면은 그거 아주 고약하죠, 그 사람은. 가장 정성을 다한 사람은 42km 결승점에 와서 쓰러져 버려. 나는 힘을 100% 소진해 버렸다. 이순신이 그런 정신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순신이 이르러내는 수많은 기적적인 전투, 23전, 23성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정성이 지극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 이순신은 눈앞에 성공하는 길이 보여도 바른 길이 아니면은 안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감수했으면 했지 나는 그 길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저쪽에 발포에 가면 이순신이 36살 때 발포에 만으로 와 있는데 자기 상사 수사가 여수에 있는 수사가 오동나무를 캐러 왔어요. 큰 오동나무를. 금ung호를 만든다. 그래서 이순신은 이거는 배에 쓰려고 키운 나무인데 이거 가지고 가려 한단 말이에요. 보통 자기 군에서 직계 상사가 가지고 간다면 가지고 가라 해야 되는지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공물인데 사사롭게 쓸 수 없다. 이렇게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피곤해요. 그죠? 우 사람들이 한테 항상 지킨다. 소위 말하면. 근데 이순신은 찍히는 것을 두려워 안 했어. 두려워하면 못 하죠. 두려워하면 피합니다. 그죠?
두려워하면 피하는데 왜 안 피하고 그럼 맞부딪히느냐. 그게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 사람의 뿌리가 돼 있어. 뿌리는 뽑을 수 없어요. 내면에 뿌리가 돼 있다고. 발음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데 이 발음을 추구해서 성공을 하면요, 이 성공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수신이 그 법을 알아. 부정과 타협해서요,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분식 회계를 해서 회사를 크게 키워놔도 언젠가 거기 발각되면 무너지는 사례를 여러분 많이 봤죠.